최근에 10년 이상 미용실에서 근무하여 오른쪽 팔부터 손끝까지 손저림이 심했던 33세 이슬님이 오셨었거든요. 이슬님은 작년 6월에 제가 지어드린 한약을 먹고 손저림이 거의 없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 약을 지으러 왔다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슬님의 작년에 상담했던 내용을 살펴보며 도대체 손저림이 왜 잘 낫질 않고 몇 달간 계속되었고 어떤 치료로 진통제 없이 1년 반 이상을 지낼 수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요. 이슬님은 소화나 식욕, 대변은 보통이에요. 수면은 새벽 3시에 자서 오전 9시에 일어나는데 손저림이 심할 땐 자다 깨서 한참 몸부림치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른손은 늘 쥐기가 힘들 정도로 부어있죠. 그래도 오후로 갈수록은 손 쥐기는 점점 나아져 미용 일은 그나마 계속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손저림과 붓기가 3개월을 넘어가니 그것도 미용 일을 하다 보니 병원 물리치료나 통증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너무 힘든 통증만 진통제나 근이완제로 근근히 연명하듯 버티다 보니 점차 손을 쓰는 힘도 약해지고 자다가 손이 저려 깨는 일도 자주 반복되어 이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를 해결해야겠다 생각하고 저에게 오시게 된 거예요. 참고로 이슬님은 키 152cm에 몸무게는 51kg이고 평소 이명과 어지럼증이 가끔 있으며 무릎은 자주 시큰하고 발도 찬 편이에요.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에 72회를 뛰는데 두 쪽 모두 맥박의 파동이 약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며 왼쪽이 오른쪽보다 좀 더 약하게 느껴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인체의 음양,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혈액, 즉 기혈이 상당히 부족하고 약해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왼맥이 더 약하니 왼쪽이 주관하는 혈액이 기운에 비해 더 부족하고 약해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슬님은 혈액이 기운보다 더 약해진 증상으로 이명이나 어지럼증, 무릎 관절이나 다리가 찬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미뤄볼 때 이슬님의 손저림은 기혈, 특히 혈액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용일로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서 팔과 손에 무리를 가하고 거기에 그렇게 무리를 오랫동안 가한 탓에 어깨와 뒷목 근육이 굳어지고 그렇게 굳어지고 딱딱해진 근육이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오른쪽 팔에서부터 손끝으로 혈액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눌려진 신경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면서 손저림이 계속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손저림 원인이 나왔으니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감이 오시죠? 맞아요. 제일 먼저는 약해진 기혈을 보강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기운보단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약초를 더 강하게 써서요. 그리고 일하면서 어깨와 팔에 힘을 많이 가하고 그게 어깨와 뒷목 근육을 뭉치게 하여 신경을 압박하고 있으니 근육의 탄력을 올려주면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약초도 신경줄기를 살리기 위해 들어가야겠네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는 원래 기혈이 약해지면 맥박이 1분에 60회 정도 뛰어야 하는데 이슬님은 1분에 72회로 원래 60 정도 되는 맥박에서 12회 정도 허열이 올라 흉부나 뒷목으로 열이 차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허열을 살짝 식혀 내려주는 약초들도 현재 근육과 신경에 정체된 염증을 없앨 목적으로 필요하네요. 혈액이나 진에 약간의 허열을 내리는 약초들을 사용할 때는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손저림을 치료하는 원리가 의외로 깊이가 있고 그 치료 효과 또한 20일 정도의 치료만으로 그 효과가 1년 반 이상 유지되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 이슬님이 작년에 치료를 그만두지 않고 40일 이상 체력과 기혈을 보강하면서 뭉친 근육과 신경을 풀어주고 강화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병행했다면 1년 반이 지나 다시 손저림이 시작되는 일은 아마 없었겠죠? 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의 탄력이 좋아지며 더구나 나이도 30대로 젊은 편이니 팔과 손을 좀 심하게 쓴다 하더라도 그날그날의 염증은 잠만 잘 자고 일어나도 바로바로 복구될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 이슬님처럼 반복되고 오래간 통증을 완전히 고쳐버려야겠다 결심하고 한약으로 이를 치료할 생각을 하셨다는 건 정말 현명했다 생각되네요. 왜 진통제나 근이완제, 신경차단제 같은 통증약들은 자주 반복해서 사용할수록 오히려 근육과 신경을 약화시키고 종국엔 혈액의 질을 약화시켜 결국엔 스스로의 회복 능력과 복구 능력을 더 잃어버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인체의 그 어떤 통증이나 불편감을 이런 통증약들로 덮어버리지 마시길요. 반드시 그 증상의 뿌리를 잡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운동도 병행하면서 꼭 고쳐버리시고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